안녕하십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송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새로운 10년 플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7대 공약 운동을 해서 2022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사교육 문제를 많이 해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7년 정도를 달려왔는데요. 이제 또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운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게 되어서 저희가 1년 동안 그렇게 10년 플랜을 준비하는 위원회를 가동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새로운 10년 플랜 보고서는 초등학교 1학년, 지금 내년 초등학교 1학년 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에 우리가 좀 새로운 세상, 입시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6월 12일 저희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창립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그 기본 관심은 이 땅에서 입시 경쟁으로 죽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세상, 사교육비를 부모님들이 단돈 10,000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 부모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목표, 실현 불가능한 목표, 그것을 생각하면 아프기만 한 그 목표를 우리는 붙들고 지난 12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대중운동이라는 그 미션을 붙들어 왔고, 이번에 우리가 10년 플랜 보고서를 만들 때도 이 미션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따라서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학생의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운동, 이념과 정치 편향성을 갖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운동, 제도와 의식 변화를 함께 추구하면서 또 팀워크를 중시하는 그런 운동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모든 국민들, 시민들을 우리가 개혁의 동반자 대상으로 품고 우리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교육 병폐를 아는 좀 현명한 소비자 시민들이 되어서 불필요한 사교육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그 의식들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일하겠다. 그리고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진보 보수를 망라한 그런 합리적인 시민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젊은 세대의 부모들과 청년 학생들도 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그 주 관심 대상은 교육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서, 그리고 또 젊은 부모와 청년들을 보조적으로 앞으로는 또 중시하자, 이런 그 이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사교육 제로 10년 플랜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입시 사교육은 사라지게 하자,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한 7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서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그동안 바꾼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회원들께서는 뭘 바꿨는지 혹시 궁금해 하시거나 또는 바꾼 게 뭐였을까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에 외고 입시 제도를 바꿔서 더 이상 외고 입시를 위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에 탭스 토익 공부하러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사시켰습니다. 외고 듣기 시험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더 이상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입시를 위해서 탭스 토익 공부하는 일들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4년에 선행교육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가 공약을 제시해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2014년에 이 공약이 이제 제도화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학교의 그 수학 시험의 난이도가 또 낮아지는 등, 그리고 또 대학 논술고사의 그 시험이 아주 대학 과정에서 출제되어 왔던 그런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것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것을 위반한 연세대학교가 2년 연속 위반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것을 교육부가 동의해서 연세대학의 입학 정원을 1% 감축하는 그런 사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연세대학교는 이것을 항의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연세대학교 서강대 이화여자 대학교 앞에 가서 이런 그 논술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한 논술고사를 출제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해서 이런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는 것을 2025년에 완료하겠다 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단체가 그동안 수년 동안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이렇게 자사고하고 외고 이 학교 체제를 단순화시키라 이런 요구를 해온 성과라고 우리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에게 자유를 주고 여유를 줘서 아이들이 사춘기 그 시간에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이렇게 성장을 위한 그런 그 시간을 좀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 교육이 국어 시간 제외하고 또 과학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영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영어 몰입 교육을 하는 것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저희가 막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과 그리고 연구원들이 그 입학 설명회 때 학부모로 참여를 해서 거기 설명할 때 불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이제 찾아내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가도록 그렇게 해내서 결국은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 몰입 교육이 사라지는 그런 성과를 얻어냈고요. 매년 이런 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 교육이 많이 둔화되니까 사립초등학교 가야 될 그 어떤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영어 유치원으로 가게 되는 어떤 흐름들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때문에 우리 유치원에서 영어를 조기 교육을 그래도 해야 된다는 그 부담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효과들을 거두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들이 그동안 한글 교육을 27차 시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짧은 시간 동안 한글 교육을 좀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때 한글을 떼고 초등학교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협력해서 2015년에 이 한글 수업 시간을 62차시로 2배 이상 늘리게 되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한글 이 선행 사교육을 유치원 단계에서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기 때는 알림장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부 지침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좀 안심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줄세기 금지 차원에서 명문대 합격 현수막 부착 금지도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그 이제 제소를 해서 그렇게 권고안을 이끌어내서 지금 학원과 학교에서 그 졸업 시즌 때 그렇게 야외 외벽에 어느 대학 스카이대 출신 합격 몇 명 그리고 명단을 그걸 게시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즉각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들을 정말 단시간 내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적인 그런 어떤 준비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저희가 2017년 선거 때 대선 때 각 당에게 요구해서 후보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분이 집권한 후에 공공기관에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그 어떤 그 이제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공기관 300개의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어서 아예 지원서에 출신학교를 적는 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공기업의 지원율이 50대 1에서 지금은 80대 1, 100대 1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그동안 학벌로 차별받던 그런 그 대학 출신 학생들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경쟁해 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돼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쾌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그 블라인드 채용은 우리 정부가 또는 정치권이 알아서 그 일들을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 사교육 걱정세상이 정말 매년 끈질기게 그것을 요구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수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관철시킨 성과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종에서 부모 찬스 비교과 3요소라고 하죠.
자소서 경시대회 그리고 자율동아리 이런 것들이 부모의 가정적 배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종의 독소조항 불평등 요소라고 그동안 많이 지탄을 받았던 이 요소들을 완전히 없애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년 정도 꾸준하게 이 학종을 개선하기 위한 이 조치로서 이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고 아깝다 학원비 같은 정보 소책자 200만 부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일들, 수학 대학 교과서를 착수해서 제작해서 지금 1, 2, 3학년 모두 다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를 다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 교육청에 우리가 MOU를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그동안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2012년에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공약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약 절반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사교육비 감소로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밑에서부터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또 다른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유감스럽게도 대입 정책을 잘못 관리해서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치솟기 시작하고 2018년도는 드디어 중학교 사교육비를 역전했습니다. 내년엔 더 오를 것입니다. 이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입제도 이렇게 잘못 관리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외침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공약이 많이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문화제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깊어진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부의 정치권의 그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정치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절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바꾸는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정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정치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국민들 민심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의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으니 정치가 이것을 표를 의식해서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아무리 해도 저렇게 민심이 60%이 정치에 다른 요구를 하게 되면 정치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정치에 변화를 주려고 하면 영향을 주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거대한 이 평범한 민심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교육 걱정상은 또다시 한 10년 정도 운동을 하다가 정치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뒤로 주저앉는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이 평범한 민심의 흐름들을 바꿔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큰 숙제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10년 플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시 경쟁과 관련해서 해결 과제입니다. 수직적인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직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민간 기업 출신 학교 차별을 법률로 막는 일들, 영재고 과고 중심의 고교 서열 체제도 단순화시키는 이런 쉽지 않은 그 과제를 풀어야지 입시 경쟁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의 지평을 넓히면서 정치의 한계를 넘는 세계를 모색하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렇게 4천 명의 회원들과 5만 명의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전체에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국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좁은 의미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우리의 운동을 지지하고 우리의 요구를 지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더 넓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그 힘으로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 나무 한 그루를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숲을 만들어서 즉 나무를 많이 만들어서 그 나무가 숲을 이뤄서 나무가 서로를 지탱해 주면서 생태계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빨리 젊은 지도자들에게 넘기고 저희 현 대표들은 그 생태계를 만드는 일들에 나서야겠다.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의 인식과 그 민심을 바꾸는
그 거대한 민심을 바꾸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운동을 통해서 사교육 걱정 세상의 생태계를 넓히는 일들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정치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든지 관계없이 10년 동안 변함없이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10년의 그 계획들을 잘 세워서 그것이 북극성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게 해서 우리 사교육 걱정 세상의 그 성과를 거두게 하자.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이 10년 플랜 보고서를 만드는 일들에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시 경쟁 문제를 해결해서 사교육 고통 문제도 해결하자.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시 경쟁은 왜 시작됩니까? 직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하고 또 그 직업 간 임금 격차 속에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출신 학교로 지원생들을 차별하는 관행이 채용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을 보고 결국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리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재고, 통목고, 자사고 같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 속에 잘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식 때문에 입시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 때문에 사교육 고통이 있는 것인데 그 사교육 고통을 더 심화시키는 것은 바로 학교의 책임교육 부재라든지 학원의 선행상품이라든지 학원의 영업을 위한 입시 공포 마케팅이라든지 학원 휴일 등록을 시키고 또 심야 교습을 시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 고통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 파란색 부분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가지 목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 채용 대학 체제를 바로잡아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키자. 두 번째 목표는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 대학 입시를 바로잡아서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자. 세 번째는 사교육 시장에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가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게 하자. 네 번째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완화에 정치, 행정, 언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자. 국민들의 민심을 바꿔서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목표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예비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30년에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이 크게 줄어들도록 우리가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 4가지 목표에 그러면 첫 번째 그 영역을 보면 직업 간 임금 격차,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서 직업과 대학 선택의 부담이 줄어들게 만들자. 두 번째, 서성한 중경외 시 같이 서열화된 대학 체제가 크게 바뀌어서 어느 대학에 입학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세상을 만들자. 세 번째, 취업할 때 출신 학교와 학교의 이력을 요구하는 관행이 법률로 금지돼서 실력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 유초등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한 등급, 한 점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대학 입시 부담을 크게 줄이자. 다섯 번째로 자사고 외고뿐만 아니라 과학고 영재고도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되어서 고교 서열 체제가 사라지고 고교 입시가 거의 없어져서 중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도록 하자. 여섯 번째로 학교가 수업을 책임지므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학원 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들자. 그리고 7번째로 상대평가, 객관식 정답 찾기 학교 시험이 없어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고 평가하는 수업 방식과 논술형 평가가 정착되도록 하자. 8번째는 수포자 문제를 해결해서 교실마다 생각을 키우는 수학으로 배우는 기쁨이 가득 차게 하자. 그리고 9번째, 영유아들의 학습 중노동이 크게 줄어들어서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이 잦아들게 만들자. 그리고 사교육 시장도 좀 개혁을 해야겠다. 공포 불안을 조성하는 학원 운영 방식을 크게 개선하고 11번째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필요 없는 선행교육 상품이 상당 부분 사라지도록 만들자. 12번째, 일요일 및 심야 교습 등 쉼없는 사교육을 금지함으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기회를 많아지도록 하자. 네 번째 목표로 정치와 국민의 의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교육청과 그 정부가 이 사교육기관과 대학 등 이해 당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서게 하자. 그리고 국민들이 입시의 공정성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14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교육 걱정 세상은 미션을 따라서 앞으로도 10년간 이 목표를 따라서 변함없이 앞으로 나가자.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과 국민들이 과거와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할 새로운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생태계를 넓히는 일들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온 국민의 힘으로 바꾸고 정치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위한 조직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대표들은 지금 대표직을 이제 올해까지 하고 이제 내년 2월 달 총회로 사임을 하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미션을 따라서 정치와 국민들을 바꿀 수 있는 새롭고 역동적인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젊은 그 지도자들이 2020년에 그 등장해서 지금의 사교육 걱정 세상의 세상이 회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 힘있게 더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 사회는 이것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히 이 두 대표 중에 한 사람은 그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장이 되어서 우리 회원들에게 이 운동을 더욱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소하고 또 울타리에 대한 역할들을 계속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숲을 이루는 새로운 생태계라고 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종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와 민심의 변화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자. 그래서 교육의 봄과 같이 작년에 시작했던 그런 운동을 재가동하고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들을 하게 하면서 대학 서열 체제와 같은 운동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주도하면서 연대 운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푸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10,000명의 후원자들이 우리 단체를 든든히 지키게 하고 1,000명의 핵심 활동가, 200명의 리더십, 200개 전국 지역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5, 60명의 유능한 상근자들이 이 미션을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10년 플랜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선 수학교육 혁신센터를 창립해서 수포자가 없는 교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수학 대안 교과서를 보급하고 수업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교육재단이라고 가칭 붙였는데요. 미래교육재단 교육의 봄을 창립해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선진적인 교육 내용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것을 확산해서 정치와 민심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특별히 민간 영역에서 이미 불고 있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인재상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는 관행들을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소개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교육과 관련해서 또는 아이의 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을 재창립해서 대학 서열 체제 극복을 위한 그런 운동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새로운 사업들이, 새로운 운동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숲을 이루면서 이 민심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일들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든든히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채용 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같은 수평적인 참여위원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와 이메일 중심으로 지금 양이 많고 딱딱한 정보를 막 그냥 쏟아부어 줬는데 앞으로는 이해하기가 쉽고 유익한 정보가 매력적인 SNS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또 이웃들이 우리 단체를 잘 알고 우리 단체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운동의 회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일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저희를 대신해서 새로운 공동대표로 이제 세워진 이 2명의 후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지연 지금 기획지원실장인데요. 그리고 홍민정 상임 변호사입니다. 이 두 분이 저희가 1년 동안 검증을 해서 정말 새로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그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이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리더십들은 30대 후반들입니다. 지금 젊은 엄마들 30대 후반 아니겠습니까? 그 30대 후반의 젊은 부모들과 한 호흡을 이제 맞춰가면서 새로운 이 운동의 1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벌써 5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들어서 있고, 그래서 젊은 그 부모들과의 그 감각은 또 이분들이 또 해야 될 역할로 좀 생각하고, 이분들이 사실은 사교육 걱정상이 이 교육운동에서 매우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이제 의제 선정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체가
앞서서 나간 단체가 리더십을 20년이나 밑으로 내려서 젊은 리더십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교육시민계에도 깜짝 놀랄 사건들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들도 더욱더 변함없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미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회를 지키겠습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사장이 되어서 또는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단체를 법적으로 좀 지켜가고 또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또 이렇게 조정하는 일들을 하고 또 그러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생태계를 위해서 교육의 봄이라든지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운동이라든지 수학사교육 포럼 이런 그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저희가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앞으로도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숲이 만들어낼 2030년을 우리 회원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2년까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12년에 우리가 만들었던 7대 공약 운동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듯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놀라운 일들, 입시 경쟁으로 죽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세상, 사교육비를 10,000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반드시 우리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대중들의 힘으로 만들어내서 정치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내줄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성원해 주시고 저희도 어디 가지 않고 열심히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여러분들과 한 호흡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